오늘 강의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족보 있는 진로진학 컨설턴트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단 2장의 장표로 진로진학 컨설팅이 언제부터 왜 등장했는지, 관련된 교육정책과 대입 전형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진로진학 컨설팅의 역사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2014 진로진학 왕초보 스쿨을 시작할 건데요.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정부별 교육정책과 대입 전형 전반, 그리고 교육정책의 변화와 같은 큰 흐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대학 입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진로진학 컨설팅의 트렌드도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득한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위대한 교육의 횃불이 지금 우리 손에 어떻게 들려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진로진학 컨설턴트로서 우리는 2014년부터 다음 장에 2027년까지를 주목할 겁니다. 출발점인 2015학년도는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착된 시기이고요. 종착점인 2018학년도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부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및 2012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과 통합형 수능까지 각 수준별 교육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최초의 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 총 14년의 시간은 수능 위주의 교육제도가 학생의 역량과 진로 중심의 교육제도로 개편되고, 때로는 후퇴하고 결국엔 완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곧 학생의 역량과 진로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학습법과 입시 로드맵, 그리고 진로진학 컨설팅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진학 컨설팅의 근본이 되는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볼게요. 제일 위에 대학 입시 학년도와 현재 연도가 나오는데요. 학년도는 현재 연도의 고3인 학생들이 신입생이 됐을 때 적용되는 대학의 학사 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4년에 고3인 2006년생들은 대학교 1학년이 되면 해당 대학의 2015학년도 학사 일정을 따르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도 현재 연도에 1년을 더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집권 정부부터 교육정책, 대입전형, 그리고 전형계획과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고3을 정리했습니다. 집권정부의 정치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나머지 4가지 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5가지 요소를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끝으로 교육과정은 전국 초중고에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이걸 토대로 수능을 비롯한 대학별 고사의 문제가 출제되고, 비교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별 수행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진로교육의 시작과 발전입니다. 진로교육 분야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01년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시작해서 2005년 국가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2010년 진로교육 종합계획, 그리고 대망의 2015년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명시된 진로교육법이 제정됐는데요. 이건 진로교육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대적 선언이자 나라의 인재 양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국가적 아젠다로서 진로교육이 그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에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과 진로 기반의 진학지도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착되고 확대되는데 유리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처럼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회의 특정 분야에 어떤 문제가 누적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 그 결과로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는 건 곧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임계점, 즉 더 이상 바뀌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99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21년째 시행 중이던 수능이 누적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기존 시스템이라면 2008학년도에 도입돼서 2015학년도에 정착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입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능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이야 학벌의 가치가 다소 감소하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해졌지만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대학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위 황금 티켓이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대졸자들은 적으니까 그 희소성만큼 명문대 졸업장만 있으면 화이트 칼라 직업과 고소득 그리고 부의 축적까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쉬운 경험이 가능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쫓는 일은 시간 낭비에 불과했죠. 수능 점수가 곧 대학 서열이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국영수 예체능 할 것 없이 뒷전이 됐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문제풀이에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고3 끝날 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진 않았어요. 매년 수능 시험 날이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학생들의 뉴스가 단골 소재로 보도되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고 201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점수 위주의 정량적, 단편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활용해서 학생을 정성적, 다면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희망 직업과 전공에 대한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탐구 활동을 근거로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포착하고 이를 종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이에 따라 내신 및 수능 고득점을 위한 교과목 중심의 입시 패러다임이 진로 설계 및 구체화를 위한 학교 활동 중심으로 바뀌면서 역대 최초로 교육 현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후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요. 전국 198개의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2015학년도 15.7%에서 2020학년도 24.5%로 8.7%가 증가했고요. 반대로 같은 기간 정시는 13.3%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 정책 간 모순 극대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와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핵심적인 교육 정책으로 추진했는데요. 먼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까지 4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두고 여러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란만 커지니까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2021학년도 수능을 보는 그 당시 중3, 2002년생들이 고1이 되는 2018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능이 출제돼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수능 문제가 일치되는데 수능 개편이 유예되면서 그전 교육과정인 2009 개정교육과정 기반의 수능이 2021학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교육 따로 수능 따로가 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거죠. 다음으로 2015년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교육 격차 심화, 일반고 정성화 등을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은 하향 평준화 우려, 교육 다양성 저해 등을 주장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고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던 특목고 자사고가 후기고로 변경되면서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됐고요. 2019년 7월 교육부가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해당 자사고들의 지정 취소 불복 행정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안산 동산고까지 지정 취소됐던 10개 학교 모두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요. 이듬해 정권이 바뀌면서 특목고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2019년 8월 이후에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가 공론화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교육부는 13개 주요 대학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같은 해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서 2023학년도까지 수능 비중이 낮은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강제성은 없지만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됐고요. 2021학년도는 그대로 진행됐지만 학생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전과정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 원서 접수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대입 4년 예고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한 2022학년도 추천서 폐지와 2024학년도 자소서 폐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먼저 2010학년도에 조 전 장관의 딸이 지원한 고려대 세계선도 인재전형은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 2015학년도 이후의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전혀 다른 전형이란 점이고요. 다음으로 해당 전형에 제출한 비교과를 위조한 건 어디까지나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제이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시를 확대함으로써 대입제도와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2012 개정 교육과정 등의 중고등학교 교육정책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찾고 관련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다가 갑자기 대학에 들어갈 때는 오지선다 수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교육계 다수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정시 확대 정책을 1995년 5.3일 교육개혁 이후 2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학생과 학교 그리고 진로 중심의 교육혁신에 역행하는 정책 그리고 입시 혼란을 장기화시킨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진로 중심의 교육제도 완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초정파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장관급 행정위원회인데요. 여기서 2022 교육과정 개정과 2018 대입제도 개편을 주도했고요. 최근에는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능 이원화와 서술형 문항 출제 그리고 내신 외부 평가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각종 기업과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분야는 2022년부터 데이터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단계의 학생 데이터를 수집 공유하고 이를 학교나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습자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두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2023년 말부터 엄청난 사회적 이슈를 만든 굵직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현재도 진행 중인 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1월 정부가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 이상 증원 후 2025학년도 입시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2월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이후 의대생 휴학과 의대교수 사직 그리고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됐죠. 그러다 3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5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정지으면서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결론 났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수험생들의 재수, 삼수, 군수는 기본이 됐고요. 스카이를 포함한 15개 주요 대학의 신입생들은 물론이고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그리고 심지어 지방의대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졸업생, 직장인 그리고 현직 교사들까지 재수학원을 찾고 있으니까 의대 증원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여파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엄청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올해 중3인 2009년생들이 고1이 되는 2025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 따라 치르게 되는 2018학년도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하죠.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서 2023년 11월 201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이 발표됐는데요.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있던 선택 과목들이 폐지되고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능을 치릅니다. 특히 수학에서 미적분 2나 기하처럼 어려운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도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출제되면서 수능이 학생들을 변별하는 기능보다는 최소한의 수학 능력을 확인하는 자격고사처럼 바뀔 예정이에요. 동시에 내신 5등급제와 전학년,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각자의 흥미와 관심사 그리고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즉 고교 학점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
구축된 거죠. 그래서 2028학년도를 대입제도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전 수준의 교육정책이 연계되면서 진로 중심의 교육제도가 완성되는 시기로 평가하는 거예요. 대입제도가 개편되면 벌써 2년 전부터 대학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입 전형을 조금씩 바꿉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격고사화된 수능과 절대평가하는 내신은 공통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대입 전형과 상관없이 교과, 비교과, 수능최저 등 모든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종합전형에 수능최저를 걸어서 변별력을 확보하거나 교과 전형의 학생부 정성평가 비율을 높이고 있고요. 정시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교과를 반영하거나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특히 학생 정보가 가장 많이 담겨있는 세특이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영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평가 요소 및 범위가 워낙 축소돼서 평가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폐지된 추천서와 자소서가 2028학년도 이후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정시는 변별력 약화와 학생 수 감소로 지금보다 축소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먼저 진로진학 컨설턴트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간에 주목하고 해당 시간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로교육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됐는지를 살펴보고 수능의 부작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와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과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실시된 정시 확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교육 정책 간의 모순 극대화로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고 2028학년도를 대입제도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전 수준의 교육 정책이 연계되면서 진로 중심의 교육제도가 완성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진로진학 컨설팅의 역사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진로교육의 시작과 발전, 교육정책 간 모순 극대화, 그리고 진로 중심의 교육제도 완성, 이렇게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각 정부별 주요 정책과 대학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연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과 대입전형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 흐름만 제대로 알면 세부적인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꼭 복습하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적으로 대입전형 및 학생부 종합전형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에 관련 논문을 소개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위대한 교육의 획도를 직접 손에 든 셈이고요. 동시에 진로진학 컨설팅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참여한 셈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디서 왜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딜 가든 진로진학 컨설턴트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긴 강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로진학 컨설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진로진학 컨설턴트의 역할과 한계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백운용의 자기실현, 감사합니다.